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환경TV 부정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김주환 대표님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5시간 동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알아듣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선관위 고의적 용어 혼란 전술 이렇게 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재외국민,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재외투표 이런 용어들을 선관위가 쓰고 있는데 엑셀 자료에는 이런 용어들이 막 섞여갖고 써서 헷갈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시간을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웠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설명을 잘못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선관위가 이렇게 용어를 혼란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진짜 많이 듭니다.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어쨌든 국외투표, 외국에서 투표하는 사람에 대한 숫자, 이것도 유권자 수예요. 유권자 수가 달라서는 안 되는데 달라졌다는 거죠. 그 전에 거소선상투표랑 똑같이. 이것도 빼박 증거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외선거라고 되어 있고 하여튼 외국에서 선거하는 경우 선관위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재외선거 신고 사이트가 있고 여기에는 해외 거주하거나 출장 중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해라. 그러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그 키워드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가 뭐냐? 국외부재자는 뭐고 재외선거인은 뭐냐? 비슷비슷하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두 국외부재자하고 재외선거인의 차이는 주민등록 유무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아니요. 저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두 가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유무가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투표를 하는데 외국에서 투표할 때 주민등록증이 있냐 없냐 가지고 투표한다. 그러니까 용어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이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건데요. 어디에서 잘못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우리가 그간에 다뤘던 그런 투표자 유형이 거의 이제 다 나왔어요. 저희가 이 표를 만드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렇죠?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선거에 어떠한 투표 유형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주민등록증이 있냐 없냐 갖고 판단하는데 국내 투표는 다 있죠. 거소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당일투표. 이건 이제 국내 투표인데 이건 당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국내, 국외로 나눠지고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를 못하는 거예요. 재외선거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죠. 지역구 의원을 투표할 수 있고, 그런데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를 못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비례대표는 다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비례대표는 이제 정당을 투표하는 거니까. 정당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4.15니까 4.15 중심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투표 유형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보도자료로.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 거소투표할 때도 봤어요. 여기에서는 국외투표, 그러니까 외국 투표를 이렇게 표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에 선거인 명부가 있고 그것도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환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인이라고 하는 용어도 되게 헷갈리는 용어예요. 일반인들에게 선거인 그러면 선거한 사람, 투표한 사람을 선거인으로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 명부가 맞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선거인이라고 하니까 예. 선거인이 선거 전후 달라졌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선거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달라질 수 있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죠. 수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인이 투표자처럼 생각이 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인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이제 안 쓰고 유권자냐 투표자냐 이렇게 써야지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선거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커뮤니케이션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선거인 명부, 유권자 명부를 이제 선거인 명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선거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표가 뭐냐면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국내 제외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예. 헷갈리죠? 예.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로도 있어요. 예. 가로 73,444명. 예. 요건 뭐를 나타내는 거냐? 이렇게 빨간 거, 예. 요걸 뭔가 밑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 주석에 예. 제외 국민 주민등록자는 가로 제외 국민수 가로로 표기하고 본부에 포함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아니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첫 번째 제외 국민 주민등록자는 아까 제외 선거하고 국외 부재자라고 해놓고 예. 제외 국민 예. 그래놓고 제외 국민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 거예요? 제외 국민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선거 사이트에 제외 부재자 맞죠? 아니요, 국외 부재자. 이거 봐, 얼마나 우리가 헷갈려요, 이 용어가. 네? 국외 부재자라고 아까 했거든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거. 국외 부재자. 국외 부재자하고 제외 선거라고 한다고요. 어쩌면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제대로 못할까요? 국외 부재자. 국외 부재자. 이 사람들은 출장 가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출장, 여행, 단기가. 단기가. 예. 제외 선거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우리 제외 동포 그렇게 되겠죠. 이제 국외 부재자라고 좀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제외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제외 선거인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등록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국외 부재자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낸 거고. 본수에 포함한다. 본수가 무슨 수냐고요. 본수가. 이렇게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식의 보도자료를 내는 거는 정말 국민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근데 저는 의심이 가요. 알아듣지 못하게 일부러 한 거 아닌가라는 5시간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저는 그게 지금 의심스러운데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행자부 하고 그다음 기획예산처에 있을 때 이때 보도자료를 낼 때 지침이 중3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 게 기본 지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우린 중3보다는 좀 더 배웠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하기 되게 어렵다.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에서 용어가 제외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가로에 제외 국민수는 제외 부재자가 아니라 국외 부재자. 국외 부재자.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외는 또 뭐냐고요. 위에서 위에는 국내는 이렇게 선거인 수가 있고 가로가 74,444명이 이제는 이제 제외 국민 또는 국외 부재자인데 밑에 있는 제외는 또 뭐냐는 거죠. 이거는 제외 선거인 수. 제외 선거인. 주민등록이 없는 등록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2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제외라고 표현하고 위에는 또 국내라고 표현하면서 또 괄호에는 제외 국민, 뭐 주민등록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게 어렵게 지금 되어 있다. 근데 가로는 어쨌든 국외 부재자다.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선거인은 누구냐? 투표자가 아니라 유권자다. 그 다음에 제외 국민은 누구냐? 제외 선거인이 아니라 국외 부재자다. 이제 됐죠. 이 용어를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앞으로 이어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 용어가 안 되면 5시간 동안 서로 싸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막 이렇게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터미놀로지가 용어가 일관되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통이 되죠. 같은 거를 다른 말로 쓴다거나 다른 거를 같은 용어로 쓴다거나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혼란스럽게 일부러 만들었다 이거예요, 저는. 다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네가 국외 부재자하고 재외선거인을 나눴다면 보도자료에서도 이 용어를 써야죠. 근데 갑자기 왜 재외국민이 나오냐고요. 네, 다음에 볼게요. 용어 혼란 전술인가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다음에 볼게요. 이제는 재외국민, 국외 부재자. 이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2개를 투표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본 것처럼 지역구도 할 수 있죠. 지역구, 이건 지역구에 있는 그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거 한 장. 그 다음에 비례대표, 당을 투표하는 거 한 장.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쨌든 국외부재자든 재외국민이든 이제 국외부재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국외부재자는 이 2개의 투표용지를 받죠. 그러니까 국외부재자는 수는 같아야죠.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그쵸? 여기가 이제 이게 맞는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 표를 설명을 해주시죠. 문제는 이 표에 보면은 이 국내 그러니까 제외국민 수가 제외국민 수로 이제 가로로 표시한 부분이 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에는 6만 6천 명 정도 표시되어 있는데 그 비례대표는 7만 3천 명으로 이렇게 3천여 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숫자가 이게 다르죠. 이게 이 숫자가 다르니까 이제 전체 확정된 숫자도 이게 달라집니다. 이 숫자 때문에. 그럼 이 숫자가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선관위에서 받은 보도자료도 제외 국민수라고 해놓고 여기에 똑같은 유권자의 기준이 똑같은데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유권자는 2개의 표를 받는 거죠. 비례대표 투표지하고 지역구 투표지. 그러니까 유권자 수도 같아야 되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에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르다면은 비례대표는 제외 선거인 수 이거 이제 추가되는 건데 이것만 달라져야지 지역구하고 달라질 숫자는 이게 달라지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질 수가 없죠. 한 사람에게 투표지 2개 주니까.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지역구를 투표를 안 하니까 이쪽에서는 비례대표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지역구 투표수하고 비례대표 수 중에서 제외선거인,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빼고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용어도 국내, 제외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숫자가 달라지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왜냐면 우리 유권자 수니까. 그러면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명부에 우리가 지금 선거인 명부에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숫자는 이 등재된 제외국민수로 등재 7만 3천 명하고 제외 선거인 수로 등 2만 6천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명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표 상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17만 명이 넘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거인 명부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개표 상표의 유권자 수, 선거인 수라고 표시가 되겠지만 거기에 있는 숫자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투표하는 사람이. 근데 7만 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 늘어난 거 확인한 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엑셀 작업을 해서 나온 거네요. 여기에는 제외 투표라고 돼 있네. 제외 투표도. 제외 투표. 아까는 뭐 국외 부재자, 그 다음에 제외 선거인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제외 투표라고 해서 요건 2개를 다 더한 값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제외 투표는
그러니까 제외선거인 플러스 예. 그다음에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 그러니까 예. 똑같은 거. 예. 예. 그 두 개를 더해서 17만 명 이렇게 정도 나왔다는 거죠. 예. 요거는 어떻게 추출이 됐나요? 이건 이제 선관위 선거 그 사이트에 네. 이 개표 상황표를 엑셀로 다 제공했거든요. 4.15 때는. 그래서 네네네. 그거 예. 이거군요. 예. 네. 개표 상황표를 이제 9단위로 쭉 남아 있는 예. 거. 예. 이게 이제 전국 데이터를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집계를 했을 때 나온 숫자가 앞에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서울시 것만 보이지만 이게 보니까 253개구에 있는 자료를 다 더해서 여기 있는 영등포구를 하나 보면 여기 제외투표해가지고 영등포 구에 있는 여기 선거인수라고 하는 게 유권자 수 이게 2,404명. 그러니까 요거를 각 구 253개의 엑셀 시트를 다 더해가지고 나온 것이 최종적으로 요 수다. 17만 1,000명. 워낙은 한 10만 정도밖에 없는데 선거인 7만 명 정도가 너무 늘어났다. 그러면 다음에 표는 이거를 보면 이제 시도 단위로 좀 이렇게 썸머리를 하셨네요. 시도 단위로 썸머리했습니다. 시도 단위로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에 있는 유권자 수가 37,621명. 근데 개표 상황표의 유권자 수는 58,440명. 2만 명이 늘었어요. 2만 명. 2만 명이 늘어. 그렇죠. 7만 명이 늘었으니까.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개표 상황표의 유권자 수가 이건 서로 일치해야 되는 건데 5천 명이 늘고 다 이렇게 늘었네요. 경기도는 이제 19만 명 정도 늘고 19,000명. 19,000명. 근데 세상에 이게 같아야 되는데 늘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줄었어요. 마이너스가. 예. 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자 수는 같아야죠. 유권자 수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그 사람 수인데 개표 상황표는 이거 기준이 되는 건데 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투표할 수 있는 사람,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유권자죠. 그 말 그대로 유권자 수. 근데 이게 바뀌어졌다면 왜 바뀌어졌는지. 왜냐면 우리가 그 선관위가 발표한 보도 자료와 엑셀 자료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뀐지를 우리는 알 수 그렇죠. 없는 그거를 해줘야 되죠. 유권자 수가 이렇게 7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말도 안 됩니다. 늘으면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됐든 왜냐면은 우리는 그 선관위에서 제공에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늘어나면은 늘어난 뭔가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거 엉터리 데이터죠. 이거는 엉터리 데이터. 근데 전체 숫자는 보면 또 이게 그 합계 부분을 보면은 전체 숫자가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맞아. 근데 안에 있는 거소투표 숫자도 틀려지고, 뭐 제외 국민, 제외 선거인 숫자도 틀려지고. 그럼 어딘가는 또 이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췄어.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 어디서 줄어들고 어디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빼박입니다. 빼박. 이거 진짜 반드시 수사하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용어가 여기도 막 이렇게 섞여 있죠. 선거인 명부에는 제외 국민수, 제외 선거인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개표 상황표에는 제외 투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에는 국외부재자와 제외 선거인을 더한 숫자고. 왜 이렇게 용어를 혼란하게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하면서도 자꾸 이게 용어가 헷갈리게 5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또 스터디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만든 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막 혼란하게 만든 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용어가 혼란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은 그 용어를 모르니까 이게 자꾸 그런 관심을 안 갖게 되고 머리 아프게 하고 이거 정말 이거 그래도 제가 1년 6개월 정도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헷갈리는 거면 용어가 이거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선거 그냥 중앙선관위에 맡기고 믿거리를 맡겼죠. 믿거니 하고.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 정도로 이렇게 엉터리인데 중앙선관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해명을 하든가.
예. 많은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네. 이렇게 믿고 맞겠지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걸 아니 믿었죠. 네. 중앙선관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똑같이 선관위에서 제공한 그 엑셀 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그걸로 크로스 체크하니까 네. 틀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거는 정말 데이터고 팩트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 원인과 이렇게 엉터리 데이터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도 자료를 내고 또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서로가 틀린 게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견제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조직이 수사기관이든 감사기관이든 이거는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전산 분야는 네. 일반 사람들은 전산 그 세부한 부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산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숫자 부분 같은 경우를 건들면은 누가 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일일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해가지고 프로그램 해야지만 그리고 서로 크로스 체크 해야지만 이런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지. 예. 이거 사실은 수사기관, 감사기관이 해야 되는 건데, 예. 우리 시민들이 수사관 해도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렇죠. 찾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건 다 만들어놨으니 이제는 정말 관에서 공록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에도 기초자료를 주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리는 걸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볼수록 정말 엄청난 데이터가 그 415review.hvc.kr에 있어요.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간상 다 못했던 분들까지 그렇죠. 다 이제 데이터들이 거기에 다 나오죠.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누르면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또 나오고 구를 누르면 동도 나옵니까? 동단위까지 3,484개까지. 그러니까 엑셀 그 선관위에서 선거통계 시스템 제공하는 엑셀 데이터들을 다 이제 그 동단위 다운로드 받아서 탑다운 식으로 이렇게 전체 또 서버리한 거 있고. 그러니까 3,400개를 받아서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가로세로 이게 숫자가 딱 맞아요. 검증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선관위에 그렇죠. 제공한 데이터 똑같습니다. 선관위 엑셀 데이터, 선거인 명부 데이터,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의 데이터. 여기 두 개의 유권자 수는 같아야 되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몇천 개의 엑셀 자료를 다운받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밝혀내신 크로스 체크를 다 해가지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지금 2년 전에 3년 전에 했는데 이제서야 빛을 보네요. 이게 용어하고 숫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려고 안 해요. 그렇죠. 보통 이 숫자는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기술자의 호기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또 이게 관심 갖는 분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이 용어가 정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검증 불가능하게, 검증하기 어렵게. 근데 또 지난번에 한 것처럼 엑셀 자료는 이제 또 안 준다며요. 3구 대선 때 보니까 화면에는 나오는데 그 엑셀 자료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못하죠. 어떻게 3,400개 이걸 다 입력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또 이런 식으로 역공이 들어올까봐 아니면 아예 할 수가 없게 너무 엉망이었나? 그러니까 모르겠죠. 자꾸 이게 자꾸 숨기려고 하는지.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 이제 3회로 김주환 대표님의 이런 귀한 자료를 같이 이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증거를 이제 갖고 계신 분, 또 참관을 하셨거나 감시하시면서 부정선거 정황이나 이런 그런 것을 발견하신 분, 그래서 경험을 같이 공유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이런 노력은 향후의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또 기존에 있는 부정선거의 진상규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좀 확산을 하고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제 선거의 제도를 좀 알고 선거 제도의 그 구멍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깨어서 이제 막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관을 믿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 엉망인 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서로가 이렇게 김주환 대표님처럼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이 자료는 수사나 감사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이제 데이터로 이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답을 못 주면 그거는 부실 관리가 아니죠. 저는 고의적이라고 자꾸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선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귀하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또 부정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